자, 프리미어리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장 의원님. 네. 일단 포메이션부터 말씀해 주세요. 포메이션이요? 네. 포메이션은 4-3-3 전형입니다. 4-3-3. 네. 그래서 미드필더는 역삼각형, 네, 4-3-3 전형. 어디 뭐 키퍼부터 할까요? 네, 키퍼부터 해주세요. 네. 토트넘 하스퍼의 요리스 키퍼입니다. 요리스 키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요리스 키퍼를 사랑해요. 네. 뭐 많은 좋은 활약을 한 키퍼들이 있죠 이번에. 네. 네. 뭐 픽포드도 있고 뭐 정말 많습니다. 네. 쿠르투아도 역시 뭐 잘했고. 하지만 저는 요리스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스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키퍼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한 활약을 또 전반기 해줬고요. 요리스 키퍼.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의원님. 기타 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포메이션은 네. 4-4-2. 4-4-2 포메이션이고 장 의원님의 골키퍼와 국적이 같은 골키퍼가 골키퍼입니다. 박주영 선수의 셀타 비고도 아니고 모나코에서 뛸 때 네. 그때 이제 모나코 경기가 좀 중계가 됐잖아요. 근데 박주영 선수를 보기 위해서 물론 그 경기를 보는 팬들이 대다수였는데 실제로 그 경기를 보면 이 선수만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키퍼인데요. 스테판 리피에 네, 선수. 리피에. 리피에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리피에 선수가 사실은 유럽의 많은 키퍼들 가운데에서 좀 과소평가되어 있는 골키퍼 중에 대표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나코 옛날 때도 정말 놀라운 선방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약간은 그래도 좀 젊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떤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줬다면은 지금 생테티엔에서 뛰고 있거든요. 생테티엔의 올 시즌 수비력의 상당 부분을 이 리피에 선수가 담당을 했고 뭐 통계를 내는 어떤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선방 횟수라든가 선방률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리피에 선수가 올 시즌에 했던 그 선방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리피에 선수를 제가 선정하는 이유가 꽤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경기를 보는데 키퍼밖에 안 보일 정도면 그 팀의 수비는 도대체 얼마나 못했으면은 골키퍼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꽤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모나코 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좀 지리하고 이제 뭐 미드필드나 공격에서도 좀 시원찮은 날에는 리피에가 막 다 막아내면서 이제 승점을 그래도 가져오는 그런 경기가 많았는데 지금 생테티엔에서는 그때보다도 더 잘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는 리피에 선수가 86년생이니까 이제 30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순발력이 있고 이제는 안정성까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키퍼 공개하셨고요. 자, 우리 다시 장 의원님의 네.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서 포백의 왼쪽 수비수요. 네.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데니 로즈냐, 제임스 밀러냐 고민하다가 데니 로즈로 갔습니다. 네, 밀러 선수에게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제 생각에는 이 첼시가 패했던 그 토트넘전 저희 1부 때 보내드렸던 그 인상이 좀 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밀러 선수도 잘했습니다만 리버풀 팬 앞에서 밀러 선수를 제외할 수 있어요? 데니 로즈 선수가 굳이 오히려 고민하셨다가 제외하셨다고 네. 굳이 살을 붙여서 말씀해 그러니까 오히려 주셨는데 이제 올 시즌의 화두가 사실은 뭐 3백도 화두가 되고요. 특히 측면 윙백 자원의 공격력 또 활동량 이것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또 시즌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거의 뭐 과거에 이제 애슐리 콜이 완전히 떠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데니 로즈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네. 애슐리 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4명 다 한꺼번에 공개해 주시죠. 짧게 한 명씩 왼쪽 수비 가실래요? 가죠. 왼쪽 수비 유벤투스의 알렉스 산드로 선수. 네. 유벤투스 팬들이 뭐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알렉스 산드로 선수는 공수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요. 역시 뭐 발재간 그리고 어떤 어시스트라든가 크로스에 관한 능력 전체적으로 또 태클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윙백 자리에서 사실 태클을 뛰어나게 하는 선수가 많을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알렉산드로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 요소들을 고르게 아주 잘 갖춘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수비는요. 사실은 스토퍼로도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는. 하지만 뭐 본래 위치는 또 오른쪽 수비수 역할을 많이 봤었던 아스필리쿠에타. 네, 첼시 선수가 함께 나왔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첼시 선수들이 네. 무더기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게 첼시가
잘했어요. 저도 네. 사실은 편견 없이 네, 뽑으려고 했는데 칠수 선수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뽑고 나니까. 네. 압도적 1위 팀이었으니까 뭐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스필쿠에타는 그래서 아스필쿠에타. 제 여기서는 포지션상 그냥 오른쪽 수비로 놨습니다. 아스필쿠에타는 이견 없으시잖아요. 있으세요? 이견? 없어요. 없죠. 네. 네, 좋아요. 저의 오른쪽 수비는 시드베 선수 아까 후보라서 미안하다는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드베 선수와 이 선수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니스에 지금 프랑스 리그 1위 팀인 니스의 히카르두 페레이라 선수.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목까지 고려하면은 시드베 선수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프랑스 리그 한정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드베 선수보다는 히카르두 페레이라 선수가 더 공헌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니스의 어떤 역동성과 공격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스가 뭐 말씀드렸던 대로 모나코라든가 파리 생제르맹, 리옹 뭐 이런 팀들 다 제치고 지금 1등 아닙니까? 그 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 한 명을 꼽아라 하면은 이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기민한 공격 능력과 또 공격에 있어서의 어떤 오른발을 활용한 직접 득점 능력, 어시스트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네. 것이 히카르두 페레이라 선수.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를 좀 유럽 그 라이트백 중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한 명씩. 한 명씩 했고. 네. 센터백도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았죠. 코시엘리 선수처럼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 또 오타멘디 선수도 그 시즌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저는 반다이크와 다비드 루이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역시 다비드 루이스는 뭐 거의 제일 다비드 루이스를 본 것 중에 제일 안정된 수비수로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반다이크는 저는 4명 중에 고르면 랭킹 1위를 반다이크로 전반기 활약만 봤을 때는요. 볼 정도로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수비수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지난 시간이었나요? 반다이크에 대한 장점은 뭐 많이 설명을 드렸죠. 네. 분명히 이제 빅클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반다이크 선수는요. 네. 자,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 4백 수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현님이 뽑은 이 조금 중앙 수비가 의외일 겁니다. 유벤투스의 왜 BBC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레알 마드리드만 BBC가 있는 게 아니라 유벤투스가 BBC가 있죠. 네. 그 보누치, 마르잘리, 키엘리니. 예, 그 수비 쪽에 이제 BBC가 있는 팀인데 이 선수들이 모두 아니고 로마의 토트넘으로부터 버려진 탕아 페데리코 파시오 선수. 네. 이 파시오 선수가 세비야 때 굉장히 잘했다가 토트넘으로 가서는 뭔가 불안의 아이콘처럼 전락하면서 토트넘에서 이제 내쳐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출전 기회도 별로 많지 않아요. 로마에 왔는데 세리아에서는 전반기 거의 최고급의 수비를 펼쳐줬습니다. 페데리코 파시오 선수.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드러났었고 상대적으로 로마에 와서는 비로소 세비야 시절과 같이 자신의 장점을 더 많이 보여줬던 그런 시즌 전반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또 조금 생소한 인물일 수가 있는데 아탈란타의 94년생 수비수 마티아 칼다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름이 칼다라예요? 칼다라. C-A-L D-A-R-A. 칼다라. 이 선수가 이제 유벤투스 유니폼을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입게 될 겁니다. 이 선수가 이미 유벤투스가 이 선수를 점지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칼다라 그리고 유벤투스의 루가니 AC 밀란의 로마뉴리 이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과거에 뭐 바레시, 말디니, 네스타 등으로 이어져온 그 수비 라인을 이끌 그리고 지금의 유벤투스 또 BBC 이들의 이제 후계 역할을 할 선수들로 루간이라든가 로마뉴리라든가 칼다라 선수가 지금 같이 꼽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칼다라 선수가 그 다른 젊은 선수들보다도 폼만으로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났던 시즌 전반기를 보냈어요. 이 선수는 육각형 수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도 어느 정도 센터백 보는 선수로서는 스피드도 갖추고 있고 헤딩할 때의 낙하지점 포착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3백의 중앙 수비수를 설 때 볼을 직접 몰고 나오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시즌에 득점포만 해도 3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라리가 할 때 뭐 라모스, 피케, 고디네 뭐 엄청난 득점력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칼다라 선수가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이미 득점력 부문에서도 수비수로서는 상당한 능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반기 물론 약간 여기에는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칼다라 선수가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한하게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칼다라 선수. 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그냥 칼다라 뭔가 공격적인 수비수일 것 같아요. 칼 달고 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칼 달아. 네, 칼 달아. 아, 칼을 달고 네. 뛴다. 네. 제가 이렇게 원투펀치를 오래 하면 아재 개그에 이렇게 중독이 돼요, 제가. 아, 네. 자, 두 분께서 뽑아주신 포백 라인 살펴봤고요.